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조금 특별합니다. 고대 동양 철학의 도, 그리고 현대 컴퓨터 공학의 핵심인 알고리즘을 비교해 볼 텐데요. 아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적 비유나 모호한 접근은 완전히 배제할 겁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분하게 해체해 보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두 세계의 언어를 먼저 비교해 보고요. 이어서 설명 가능한 세계의 한계, 이해의 두 가지 층위, 그리고 도와 알고리즘, 데이터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삶의 태도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 두 세계의 다른 언어입니다.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시스템이 표면적으로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 모순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명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도는 말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알고리즘은 완벽히 이해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완전히 모순된 이야기 같죠? 한쪽은 절대 설명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완전히 다른 층위에서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설명 가능한 세계의 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논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점이 과연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죠.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건 곧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상체를 정의하고 규칙을 부여하면 동일한 입력값을 넣었을 때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완벽한 룰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논리와 수학이 이뤄낸 정말 대단한 성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본질적이고 예리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알고리즘이 스스로 작동을 시작하게 만든 그 최초의 초기 조건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은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완벽하게 증명해냅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런 규칙이어야만 하는가? 애초에 왜 이 연산이 시작되었는가? 같은 근본적인 물음표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죠. 알고리즘 내부의 로직 그 자체만으로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를 도출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모호하게만 느껴졌던 도라는 개념을 아주 논리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는 설명이나 규칙, 언어적인 모델이 작동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가장 근원적인 초기 조건, 그 바탕입니다. 우리가 그걸 억지로 언어의 틀에 맞춰 규정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이미 논리적 구분이 생겨버린 알고리즘의 영역으로 넘어와 버리는 거죠. 세 번째 파트, 이해의 두 가지 층위입니다.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해한다는 말의 뜻을 좀 더 세밀하게 쪼개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해라는 건 두 가지 층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주는 건 구조화하고 계산할 수 있는 개념적 이해입니다. 반면 방금 말씀드린 도의 영역은 언어의 틀로는 온전히 담을 수 없는 일종의 직접적인 체험적 삶에 가깝죠. 다시 말해 전자가 시스템 내부의 톱니바퀴들을 분석하는 거라면 후자는 그 톱니바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탕을 제공하는 무대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토록 완벽하고 투명하다고 믿었던 알고리즘조차도 거대한 인공신경망이나 복잡계의 수준으로 팽창해버리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처음에 단순한 규칙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창발성에 나타나면서 오히려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아무리 통제 가능한 세계라고 해도 결국 구조적으로 설명의 한계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도,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얼핏 물과 기름처럼 겉돌 것 같았던 이 개념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구조적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영역의 역할을 매핑해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도와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는 서로 배척하거나 싸우는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각자 완전히 다른 건축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 건축의 순서를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논리나 언어로 쪼갤 수 없는 근본 조건인 도가 가장 밑단에서 0단계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 그 단단한 기초 위에서 알고리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뼈대를 세우고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그 결과
마지막 단계에 와서야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명확한 데이터가 비로소 현실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경계를 인식하는 진짜 알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이고 이성적인 지적 태도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인간은 지식을 쌓아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거대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내가 이 시스템을 이해했다면 이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 그걸로 모든 설명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오만하고 치명적인 논리적 함정입니다. 진정한 알미라는 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이 논리적인 모델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한계에 부딪히는지, 내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고 또 어디서부터는 설명하기를 멈춰야 하는지를 아주 차분하고 정밀하게 파악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내 알의 경계선을 아주 선명하게 긋는 극도로 이성적인 인식 작업인 셈이죠.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분명히 정교한 알고리즘적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가장 밑바탕의 시발점은 언어나 공식으로 도저히 환원할 수 없는 근원적 조건 속에 자리하고 있죠. 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도구로 세상의 구조를 예리하게 해석해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존재 자체는 그 구조 너머에서 오직 직접적인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계산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삶의 수많은 알고리즘들을 파악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이 세운 그 치열하고 거대한 논리적 건축물들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는 절대 설명해낼 수 없는 조용하고 묵직한 전제 조건 위에서만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함께 곱씹어 보았으면 합니다. 설명은 끝이 있지만 존재는 끝이 없다. 우리가 촘촘하게 쌓아올린 이 완벽한 논리의 한계선, 그 명쾌한 선 너머에 조용히 놓여있는 근원적인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 차분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